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 BTV 뉴스에선 우리 사회 구성원이자 이웃인 이주민들의 현 주소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이주민들의 실태, 취재기자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다뤘던 교육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우리 공교육에 품지 못한 이주민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정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다면 당연히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학령기 전에 입국을 했거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학교에 입학하는 길이 비교적 쉽게 열립니다. 그런데 중도에 입국한 학생들, 그러니까 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온 학생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입학이 허가가 되더라도 우리 언어가 안 되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다른 국적의 이주민들보다도 우리말이 더 서툽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이 1937년에 고려인 약 17만 2천여 명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우리말을 쓰지 못하도록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이 붕괴가 되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또 카자흐스탄 등이 독립하게 되면서 고려인들은 또 그 안에서 소수민족이 됐고 그곳에서도 고립된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조국인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단절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동포라고는 하지만 다른 국적의 이주민들보다도 우리말과 문화가 더 낯설고 학교 적응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좀 우리 문화도 낯설고 또 이제 우리 말도 서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좀 감수하고라도 지금 대안학교나 학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내게 되는 건데 그 수가 이 학생들을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좀 충분히 있는 건가요? 네, 전체적인 거는 다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대안학교 한 곳 그리고 학원 한 곳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됐고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100명 정도 됩니다. 이 두 군데만 해도 300명이 되는 건데 얼마나 더 있을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 공고육도 그리고 대안학교도 선택하지 않은 정말로 어떤 교육도 받지 않고 있는 학교 밖의 아동 청소년 이주민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 적응이 더 하기 힘들겠죠. 이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또 심어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설 수 있게끔 직업 교육이라도 좀 받을 수 있게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이 잘 길러서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내야 되는데. 네. 제 자식만 잘 길러서 거리에 내놓으면 그런 사람들 같이 살고 같이 서비스를 받고 주고 해야 되니까. 네. 이 대안교육기관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 이주민 학생들도 그리고 어떤 교육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이 실태 파악이라도 좀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전에는 이제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었는데 주거의 환경은 열악하고 주거 비용은 높아지고 이제 이런 실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 원곡동과 선부 이동 지역은 특히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네는 오히려 그 한국인들이 외국인 취급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과거에 반월 시화공단에서 일하던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쪼개고 쪼개서 원룸, 투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싼 값에 임대를 하는 집이 많이 있는데요. 이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요즘 같은 장마철에 침수의 우려가 있고 또 습도도 높아지고요. 곰팡이가 피는 등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작은 집에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집들도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반지하 원룸, 투룸의 월세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늘어서 그나마 생활이 쾌적한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래도 방 두세 개 정도는 되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집들은 한 달에 임대료가 70만 원, 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가장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고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가족들이 따라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키우게 되는데 아이들 보육이 힘들어지면 본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입국을 하게 됩니다. 보육을 좀 돕기 위해서 오는 거죠. 우리 서민들의 삶과 다르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주거 비용이 부담이 되면 이 3대가 한 집에 다 같이 살지 못하고 분가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독거노인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들은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또 노령연금 뭐 이런 것들은 이주민이기 때문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족 수가 늘어나니까 분가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더 이제 열악한 그리고 좀 더 그 가격이 저렴한 그런 방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현실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분들도 코리안 드림을 찾아서 이렇게 입국을 하셨을 텐데 참 그 삶이 좀 팍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화재에도 좀 취약하잖아요. 네. 그 나이지리아 사남매 화재 사망 사건도 뭐 그랬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여름에는 덥고 또 겨울에는 춥고 이런 집인데 또 좁잖아요.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냉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특성상 콘센트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탭을 2중, 3중으로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남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고요. 참 안타까운 점이 나이지리아 사남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번 화재가 처음이 아니었고 예전에도 집에서 불이 난 적이 있어서 2번이나 같은 일을 겪게 됐던 겁니다.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사남매가 모두 사망을 하게 됐죠. 이제 아무래도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은 뭐 스프링클러 아니면 이제 화재 경보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아무리 이제 그렇다고 해도 네. 좀 집에 소화기 정도는 좀 비치가 좀 꼭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지가 10년이 됐는데요. 이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법 시행 이전인 2012년 2월 4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이 설치해야 하는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설치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임대인들은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임대를 해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이런 규정도 모르고 그리고 이걸 꼭 설치를 해야 되나 필요성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 그리고 이주민 지원단체 등이 소화기 설치를 일부 지원하고는 있지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임대인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셨는데 참 그 녹록지 않은 현실인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남매 화재 사건으로 취재가 시작이 됐는데요. 안산시 전체 인구의 13%가 이주민입니다. 그리고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 학생 중에 9.2%가 이주민입니다. 안산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로 이주민들은 늘고 있습니다. 안산시 인구 감소의 버팀목이 사실상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은 비단 안산만의 상황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